등록을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불이익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업감면 같은 내가 세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박탈됩니다. 너 세금 안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 말하면 이런 페널티에 걸려서 추징되는 사람이 꽤 많다. 왜냐면 저는 제가 세무사에 라이센스를 걸고 하는 건데 저 또한 정말 절세를 많이 도와드리는데 환급세액이 무작정 크다고 맡기는 게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조사에 대한 리스크까지 같이 고려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다. 안녕하세요. 절세연구소 김창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를 진행하면서 많이 질문받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Q&A 형식으로 제가 정리해서 한번 쫙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이 영상 찍게 되었습니다. 그 정리한 거 제가 네. 이제 대충 이렇게 쭉 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이런 것까지 물어보시는구나 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에는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절세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뒷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느꼈어요. 근데 제가 또 여기 대표님이랑 같이 PD 생활하면서 많은 걸 보고 듣고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버는 거보다 아끼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맞죠. 나라에 안 줘야 이게 내 돈이 되는 건데 이제 그걸 관가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희는 좀 이걸 하나라도 좀 알려드리고자 오늘 이제 코너 준비를 한 건데 질문을 드려볼게요. 저는 창업감면제도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무슨 사업용 계좌 등록을 안 해서 세금 1,000만 원 더 내야 한다는데 그것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피디님은 해당 사항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네. 근데 이제 제가 종합소득세를 일회성으로 저희한테 신고를 맡겨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법에는 복식부기 의무자라는 게 있어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너는 일 정도 매출 벌었으면 세무사 통해서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기장을 해야 돼. 의무 너 가져야 돼. 라고 나라에서 지정해주는 분들을 말해요. 근데 복식부기 의무자한테는 일정 부분의 의무가 많이 부여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사업용 계좌라는 거를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홈택스에. 근데 이거를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는 이걸 등록을 안 해도 아무 일이 없거든. 근데 이거를 만약에 기간 동안 6개월 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다 라고 한다면 사업용 계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불이익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창업감면 같은 내가 세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박탈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세금 낼 게 2,000만 원인데 감면 100% 대상자여서 세금을 0원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걸 등록 안 해놨다. 그러면 세금 2,000만 원 내야 돼요. 엄청난 불이익이죠. 창업감면제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으니까. 이 의무를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역, 나이 갖췄고 생애 최초로 창업을 했으니까 나 세금 안 낼 수 있겠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결론 말하면 이런 페널티에 걸려서 추징되는 사람이 꽤 많다. 두 번째로 이제 가산세를 내야 돼요. 가산세가 내가 이제 수익 금액 벌어들인 거, 그리고 그러니까 매출 금액이랑 이 사업용 계좌에서 결제한 뭐 사용 금액들, 이거 둘 중 큰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내야 돼요. 그럼 뭐 수익 금액 예를 들면 매출액이 1억만 돼도 1억이면 뭐 20만 원. 사실 가산세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10억이면 200이 되는 거고, 특히 도소매 하시는 분들한테 크겠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고, 또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현금 영수증 가맹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많아요. 대부분이. 예를 들면 저도 당연히 가입 의무고요. 스터디, 카페, 음식점 대부분 의무예요. 사실 정보통신업은 아직까지는 아니긴 한데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대부분은 거의 99.9%는 의무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세요. 근데 어쨌든 이거를 가맹을 60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가입을 안 했다. 마찬가지로 창업감면 박탈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통신판매 같은 경우는 창업감면 대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60일 이내 등록 안 해서 세금 2,000만 원 아낄 거 이제 내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아무튼 요지는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세금 혜택 받을 수 있었던 걸 못 받는다 포인트이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산세가 있고 뭐 1% 정도 있어요. 가입을 안 한 그 기간 동안 매출액의 1% 정도. 사실 1%면 좀 크죠. 그죠. 무시 못하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해야 내가 페널티 같은 걸 안 받는다. 세무사님, 저는 프리랜서인데 작년에 환급을 분명 받았는데 올해는 왜 환급이 아니고 납부죠?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그걸 제가 원리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3.3 프리랜서 분들이 이제 환급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내가 벌어들인 매출에서 내가 이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해 쓴 지출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낸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매출이 예를 들면 3천이었다. 그리고 지출이 2천이었다. 그래서 순이익이 1,000만 원이었다. 소득공제, 세금공제 이런 거 그냥 일단 생략하고 말할게요. 대략 내가 순이익이 1,000만 원이면 60만 원이 세금이에요. 그러면 3.3 프리랜서들은 일단 국세 3%, 3천에 3%. 그러면 90만 원에 대해서 이미 세금을 원천세로 냈어요. 그러면 이미 세금 낸 게 90만 원인데 실제 내가 납부할 세금은 60이잖아요. 그럼 이 차액인 30은 이번 5월 달에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1,600이었다. 그러면 순이익이 1,400이잖아요. 그러면 낼 게 84만 원이에요. 그리고 이게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그냥 2천. 그러면 600만 원에 대해서 15%를 또 내야 되거든요. 결론은 내가 순이익이 2천이었으면 174만 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낼 건 174만 원인데 이미 낸 건 얼마예요? 90이면 이 차액이 84만 원이잖아요. 추가로 이번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핵심은 내가 번 매출이 아니에요. 내가 사업상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순이익. 네. 그러면 지출이 적은 사람들은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거고 사업상 지출이 큰 사람들은 환급이 나오겠죠. 이해 가시죠? 네, 작년에 환급을 분명 받았는데 올해는 왜 네. 환급이 아니고 납부조라는 질문에 네. 순이익을 많이 남겼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단 지출의 차이도 있고 예를 들면 작년에 예를 들면 3천을 벌었어요. 근데 올해 예를 들면 1억을 벌었다. 근데 지출이 5천이었다. 그러면 5천에 대해서 세금이 한 680 정도 되거든요. 지방세 포함하면 제가 외우고 있어가지고 686만 4천 원이에요. 근데 1억에 대해서 국세 지방세 3.3은 330만 원이거든요. 이거의 차이 356만 4천 원. 이거에 대해서 이미 떼인 금액은 330이고 지금 내야 될 게 686만 4천 원이니까 이 차액인 356만 4천 원을 정산하는 걸로 추가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왜 686만 4천이냐? 1400까지는 6%고 3600은 15%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지방세까지 하면 16.5, 6.62인데 내가 많이 벌면 벌수록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커져요. 근데 3.3은 정률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많이 벌면 내가 낼 세금 3.3 떼였던 거는 요 속도로 올라가는데 이제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세는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격차가 벌어지죠. 그러면 내가 매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에 저번에는 환급이었다고 해도 지금은 납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벌면 벌수록. 근데 사람들은 무조건 3.3을 내가 뗐기 때문에 환급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좀 어렵죠? 환급이 아니고 납부일 때는 또 하나 케이스가 있어요. 이거는 PD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PD님이 이제 계속 잘 벌 거니까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기초적인 정보를 알려주면 내가 신규 사업자예요. 내가 5천을 벌었어. 신규 사업자. 그래서 24년에 5천을 벌었어. 그래서 25년 5월에 세금을 낼 때 프리랜서일 때 내가 5천을 벌기 위해서 쓴 게 빵원이라고 칠게요. 그 5천에 대해서 세금 원래는 686만 4천 원 내야 된다고 했죠. 근데 나라에서 5천의 64.1%가 3,205만 원이에요. 3,205만 원에 대해서 그냥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비용을 쓴 걸로 인정해 줄게 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1,795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요. 그리고 이제 5천에 대해 3.3 낸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국세 기준으로 150만 원 냈을 거잖아요. 3%, 5천에 3%는 150. 여기에 이제 소득공제 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1,795만 원 빼기 150만 원 곱하기 0.15 1260 하면 대략 세금이 한 120만 원 돈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차이인 30만 원에 대해서는 환급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지방세까지 하면 33만 원. 여기 포인트는 이 64.1%를 인정을 지금 받았잖아요. 왜 줬냐? 나라에서 신규 사업자면 너 신규 사업자일 때는 너가 7,500만 원 언더다 매출이. 그러면 단순 경비율로 그냥 이렇게 그냥 인정해 주기로 했어요. 약속이에요. 근데 이제 25년에 똑같이 5천을 벌었어. 그러면 26년 5월에 얘 매출이 3,600이 24년에 매출이 3,600을 넘었다. 그러면 이 5천에 대해서는 64.1%를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거의 10%대 인정해줘요. 엄청 적어지죠? 그러면 그냥 10%를 인정을 받았으면 500만 원 뺀 4,500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럼 4,500에 대해서 제가 예를 들게요. 마이너스 150 소득공제 본인 거 하고 곱하기 0.15 1260 빼면 한 526만 5천 원 526만 5천 원 정도 그 세공제 뺄게요. 그 526만 5천 원을 내야 되고 지금 5천에 대해서 기납부세 150이 있으니까 이거의 차액인 376만 5천 원에 대해서 납부를 해야 돼요. 곱하기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대략 403.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때는 30만 원 환급, 이때는 400만 원 납부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뭐냐? 그냥 나라에서 신규는 이렇게 해주기로 한 거예요. 경비율이 네, 바뀌어서.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런 것들이 어려우니까 난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세금이 30에서 갑자기 400이라고 하면 저한테 난리를 칩니다. 너 신고 했다. 너는 죽어야 된다. 이런 이유로 환급이 아니라 납부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결론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매출이 증가했거나 내 지출이 줄었거나 마지막 세 번째, 경비율이 달라진 거다. 내 신고해야 할 유형이 달라진 이 세 가지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그 경비율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목에 핏대가 네, 맞아요. 억울한 게 많았었나 봐요. 세무사님, 저 아는 남편 친구가 세무사인데 이렇게 신고하면 바보라는데요? 뭐 이런 소리 듣고 막. 거기 가서 해. 환급금 그럼 언제 들어가요? 환급금은 보통 6월 말에서 7월 초에 들어오고 국세는, 그리고 지방세는 거기서 한 1주에서 4주 후에 들어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평균적인 것이고 조금 더 빨리 들어올 수도 있고 조금 더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지자체마다 다르다. 종합소득세 신고 맡기면서 네. 여러 명의 세무사님께 의뢰를 하려고 물어보는데 네. 세무사님들마다 예상세액이 다 다르다. 맞아요. 왜 각기 다른 거예요 도대체? 맞아요. 이것도 질문이 많은데 이것도 할 말이 정말 많아요. 너무 많지만 제가 최대한 이성적으로 말을 해볼게. 일단 결론을 말하면 지금 포인트가 뭐예요? 세금은 순이익에 대해서 내는 거예요. 네. 내가 번 소득에 대해 내는 게 아니라 순이익에 대해 내는 건데, 사실 결국은 내가 이 매출을 벌기 위해 쓴 지출, 사업상 지출이 얼마냐가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지출을 얼만큼 인정해 주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져요. 이 지출 인정이 커질수록 세금은 떨어질 거고, 지출액이 낮아질수록 세금은 올라가겠죠. 이해 가세요? 지출을 냉정히 말하면 사업상 지출을 인정해 줄 수 있는 범위는 철저하게 세무사님의 판단이에요. 근데 이게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현실적으로 정말 조사관님이 정말 깐깐하게 들어가면 인정해 줄 수 있는 게 극히 제한적이에요. 맞잖아요? 프리랜서는 사실 내가 실질적으로 그 외주를 받은 거니까, 예를 들면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분들은 사실상 임대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재료값이 나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 원장님이 그 미용실 대표 원장님 다 사니까, 다 지불하니까. 이분 사실상 자기 인건비에 대한 부분, 고객을 한 명 받고 거기에 대한 머리를 커트하고 팜하고 염색했을 때 일부를 쉐어 받은 거잖아요, 수익을. 그럼 사실상 거기에 내가 개인 사업자는 자기의 노동비를 비용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인정을 못 받아요, 지출로. 근데 최대한 영세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지출을 제가 늘려서 신고를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50만 원 환급이에요, 이 사람은. 근데 어디서 100만 원 환급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세무사님들마다 다르냐? 그게 포인트예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50만 원 지출도 나름대로 제가 최대한 절세를 해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원래 이 사람 400 납부였어요. 근데 50만 환급이면 되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요새는 세무 어플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근데 갑자기 뭐 100만 원 환급이래, 거기서. 근데 제가 해봤을 때 그게 안 나오거든요. 냉정히 말하면 조사 나오면 무조건 이분은 환급분커녕 400 납부가 나올 거예요. 조사가 나오면 실질적으로 인정을 못 받을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세무 어플을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조사관이 예를 들면 인정 안 해주고 조사가 나오는 순간 그분은 사실 개 털리는 건데, 사람들이 그래요. 어플이 지금까지 그게 문제가 될 거면 이미 지금 망했지 않았을까요? 버저주축은 잘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거기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저는 제가 세무사에 라이센스를 걸고 하는 건데, 저 딴에 정말 절세를 많이 도와드리는데 탈세는 못 도와드리거든요. 심지어 제가 보기엔 신용카드 사용액보다 더 지출이 큰 분들도 계세요. 사실 저는 그 어플에서 어떻게 그 결과치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사실 그 어플도 만약에 문제가 되면 책임 안 질걸요? 왜냐면 그 어플은 냉정히 말하면 중개 플랫폼이니까 그거 신고 세무사가 잘못한 거지. 우리는 중개만 해줘. 네, 그 어플을 믿고 사실 갔을 텐데 일단 그 어플이 책임 안 질 거고요. 그럼 세무사가 책임질까요? 저는 안 질 거라고 봐요. 애초에 없는 비용이잖아요, 사실상 이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냉정히 말하면 세무사님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없는 범위니까. 그런 이유로 사실 예상 세액은 세무사님들의 견해마다 달라지는 거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환급세액이 무작정 크다고 맡기는 게 지양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조사에 대한 리스크까지 같이 고려해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본다. 세무사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절세 방법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좀 이제 더 있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종합소득세를 내년 종합소득세 아끼는 방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7월 달에 네. 부가세 셀프 신고하는 분들이 네. 어떻게 셀프 신고를 하시는지 몰라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홈택스 UI가 조금씩 바뀐다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가 7월 달에 부가세 셀프 신고하는 것까지 네.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구독자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겠다 이렇게 좀 약속해 줄 수 있나요? 약속하겠습니다. 7월 1일 딱 되자마자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네. 여러분들 부가세 셀프 신고하는데 네. 어려움 없도록 이제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영상은 솔직히 말을 하면 저한테 이제 신고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사실 찍은 거예요. 이게 꼭 저한테 맡겨주지 않으셨더라도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